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주류는 민족해방파, 이른바 NL이라고 불리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 투쟁을 중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세력의 핵심 인물 중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끈 두 명이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중 중국에서 체포된 김영환 씨와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씨입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로 갈등을 빚던 통진당 사태는 결국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폭력 사태로 치닫습니다. 기존 당권파는 심상정, 유시민 씨를 주축으로 한 비당권파로부터 경선 부정 책임을 지고 비례대표를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자 중앙위원회 진행을 방해하며 비당권파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그들은 각종 언론에 등장해 입장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북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유보합니다. 북한 인권이나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님이 정확한 입장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사상 검증과 그다음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권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 당권파의 실세는 이석기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진당 사태가 폭력으로 치닫는 동안 중국 공안이 한국인 4명을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 그는 1980년대 중반 강철 서신이란 글을 발표하며 대학가의 주체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김 씨는 왜 중국에 갔던 것일까? 평소에 이제 북한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자유로운 정부가 들어가야, 북한 주민들이 장악해야 북한 사회의 변화가 시작된다. 북한의 어떤 내부 동향, 또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도울 수 있을지, 또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 뭐 이런 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입니다. 김영환 씨와 이석기 씨는 한때 주체 사상을 기초로 민정당에서 같이 일했던 혁명 동지였습니다. 총책이었던 김 씨가 서열 1위였고 경기 남부위원장을 맡은 이 씨는 서열 5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씨는 전향해 북한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고 이 씨는 통진당 내 종북파로 불리는 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 민혁당 결성 이후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이 속해 있던 민혁당 사건은 우연한 계기에 정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북한 간첩을 싣고 가던 반 잠수정이 우리 해군에게 격침됐습니다. 이 잠수정에서 발견된 문건에서 민혁당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민혁당을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민혁당의 결성 시기는 1992년. 1년 전 월북해 김일성을 만나 주체 사상을 논의하고 돌아온 김영환 씨의 주도 아래 결성된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중앙위원장을 맡은 김 씨는 서울대 법대 동기인 하영옥 씨와 박모 씨를 주축으로 조직 체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북한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이후 주체 사상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일성하고도 이틀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문제,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된 주체 철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 북한의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자 민혁당 해체를 결심합니다. 민혁당을 이제 만들었고 온게 있었고 회계 생각도 이렇게 정밀하지가 그때 뭐 한두 번 봐가지고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 결정되겠죠. 예. 김일성 시신 안치하는데 9억 달러 들었어요. 8억 몇천 달러. 그 돈이면 인민들 300만 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그건 인재죠, 인재. 결국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고 1999년 사건이 드러나면서 체포됐으나 전향 사실을 감안해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시대정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매년 3-4차례 중국을 오가며 북한의 동향을 탐색하다가 올해 체포된 것입니다. 김 씨와 함께 민혁당을 만든 하영옥 씨와 하 씨의 지도를 받던 이석기 씨는 김 씨의 전향을 비난했습니다. 민혁당 해체 후 재건을 시도하던 이석기 씨. 민혁당 사건이 드러난 뒤 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02년 체포됩니다. 형기를 마치기 전 2003년 특별 사면을 받은 이 씨. 2005년 2월 정치 컨설팅 홍보 등을 하는 CMP 전략그룹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당권파가 장악한 민노당의 일을 맡으면서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인자 또는 2인자로서 조직사업의 최고 순위이면서 직접 재정사업까지 관장한 걸로 보여요. CMP 그룹이랄지 사회동향소로는 그런 어떤 개정사업이랄까 사회선전사업에 연관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 민혁당 재건파는 민족민주주의 전국연합 산하단체인 경기동부연합을 거쳐 현재 통진당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란에도 이석기 씨는 3대 세습, 주체사상, 핵실험, 인권유리 등의 사안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말을 돌립니다. 오히려 종북 논란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날 과거의 오래전 걸 가지고 현재의 그 정치활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 연계도 없는데 마치 지난날 과거와 연관된 것처럼 언론기관을 증폭하는 게 그만 삭갈공세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이에 대한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행방을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코앞인 단둥에서 58일째 억류 중인 김영하 씨. 종북 논란에 반발하며 6월 국회 등원을 기다리는 이석기 씨. 주사파 출신으로 지금은 반북과 종북으로 갈린 두 사람. 이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